안녕하세요.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차 치과 의사고요. 그리고 개원한 지는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그 시니어 분들의 구강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을 연구하는 치과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시니어치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환자분들을 뵀지만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냄새입니다. 구취라고 하죠. 근데 입냄새는 특이하게도요, 이 구취는 본인 스스로는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취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손등에 침을 발라보고 그 침이 마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은 비닐봉투 같은 데에다가 입냄새를 불어보고 그 냄새를 맡는 방법이 있다. 등등 얘기는 해주시는데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옳지 않고요. 대부분 입냄새가 나는지 아닌지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 치과에서 쓰는 할리미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음주 측정할 때처럼 이렇게 기계에 얇은 관을 통해서 본인의 숨을 이렇게 내뱉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본인을 자꾸 피한다 하시면은요, 일단 입냄새가 나지 않나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입냄새의 원인과 또 어떻게 하면은 입냄새를 줄여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몸에서는 여러 가지 그 냄새가 납니다. 근데 좋은 냄새도 있지만 안 좋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화학적으로 그 화합물들을 분석을 해보면 구취, 입안에서 나는 좋지 않은 그 모든 냄새들은요, 바로 황화합물입니다. 우리가 입냄새의 원인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입냄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구강 외적인 원인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그 산의 시큼한 냄새들이 입안에서 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신장 질환, 그러니까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기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약간 그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세톤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축농증이라든가 부비동염,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심한 경우에는 계란 썩는 듯한 냄새가 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구강 외적인 원인도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90% 정도는 구강 내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 정도만 구강 외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강 내적인 원인만 해결을 해주시면요, 입냄새는 대부분 없어집니다. 자, 그럼 구강 내적인 원인 90% 정도의 입냄새가 나는 황화합물들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치주 질환이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안에는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이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들어온 것들을 먹어서 배설물을 내뿜게 되면은 바로 그 배설물 자체가 독성이 되면서 잇몸뼈를 녹이면서 치주 질환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말 좋지 않은 입냄새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충치 때문에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충치 자체가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치가 있으시게 되면은 치아가 깨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해서 그 부분들의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껴서 본인이 그걸 빼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서 황화합물이 생겨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안에 크라운이라든가 라미네이트, 이런 보철물들이 입안에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입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요, 그 보철물들을 제거해 보면은 오래된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음식물 찌꺼기가 껴 있어서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를 열심히 닦는다고 닦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오래된 보철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혀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아이들은요,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은 혀가 실크 표면처럼 맨질맨질합니다. 뭐 거기에 음식물이 끼이는 건 어렵다고 보셔야죠. 근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요, 혀가 꼭 가뭄에 눈이 갈라지는 것처럼 혀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또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부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그 혀에 있는 부분들을 설태라든가 백태라고 부르게 되죠. 그 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플라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석이나 치태 같은 것들이 꼭 치아에만 끼는 것이 아니고요, 혀에도 끼기 때문에 혀를 잘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것이 편도결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도가 어딘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 편도가요, 표면이 깨끗하면은 거기에 음식물이 안 끼는데 구멍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음식물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란 알갱이들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모든 원인은요, 결국은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입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게 해주면은요, 입에서 냄새는 아예 안 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칫솔질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루 3번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행히도 칫솔질만 가지고는 우리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가 다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4가지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압 세정기, 치간 칫솔, 치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혀 청소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가 않죠. 수압 세정기, 구강 세정기, 요즘은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동차 세차할 때도요, 우리가 세차를 맡기면 거품 내서 닦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수압으로 먼저 세게 쏩니다. 우리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요, 가장 효율적인 첫 번째 방법은 수압으로 구강 내를 쏘는 겁니다. 아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주변에서 치간 칫솔 같은 것을, 또 아니면 치실을 쓰는 게 좋다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뭔가 잇몸에서 피가 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더 벌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치간 칫솔이나 치실은 아무리 세게 해도 우리 잇몸이나 치아를 망가뜨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분에 염증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나쁜 피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들에 처음엔 피가 나지만 오히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그 부분들에 피가 나지 않게 될 거고요. 그리고 치간 칫솔을 써서 이가 벌어졌다, 오히려 더, 그건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 부분에 치석이라든가 음식물 찌꺼기가 껴있던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잇몸이 넓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구강 도구를 쓰시지 않으시면요, 이가 더 흔들거린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피가 더 나기 때문에, 물론 치과 치료 스케일링은 병행을 하셔야겠죠. 해주시게 되면은 피도 나지 않고 치주 질환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식당 같은 데 나오시는 5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보면은 이쑤시개로 항상 이렇게 쑤시면서 나오시죠. 보통 시니어 분들이 몸에서 체취가 난다거나 아니면 입에서 입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셔서가 아니고요, 젊었을 때보다 이가 안 좋아지면서 자꾸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하고 이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이하고 이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을 보고 그분들이 뭐 매너가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침이 좀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침샘이 3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마 어린 아이들은요, 입냄새가 나는 어린 아이들은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은요,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근데 물을 그냥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물을 입안에 좀 많이 머금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은 무설탕 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심어 주시면은요, 침 분비도 많이 되면서 입안을 셀프 클렌징해서 치주 세균이 좀 자라지 못하게 해서 입안에서 입냄새가 나는 것들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구취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흡연입니다. 아마 주변 분들이 잇몸이 안 좋으신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담배 태우시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의 아마 입냄새는요,
우리 몸에 나는 어떤 냄새보다도 냄새가 심할 겁니다. 이렇게 구취가 많이 나시게 되면은요, 아마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잘 닦아주시면서 관리하는 것과 또 치과를 주기적으로 가셔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시면서 불과 1년에 10,000원 정도 비용만 내셔도 스케일링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면 자동차 오래 타시는 것처럼 본인의 치아도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또 입냄새 나지 않게 주변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입냄새를 확실히 없애는 방법과 함께 본인 치아를 관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치과 관련된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또 굿라이프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